자, 안녕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전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회로를 구성하는 두 번째 저항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저항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저항을 시작하려면 먼저 전류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자, 전류는 어떤 도선을 지나가는 전자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자가 지금 여기 있는 전자가 지금부터 이 도선을 뚫고 여기까지 지나가면서 전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지나갈 때 이렇게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자, 전자가 그냥 쭉쭉쭉 일자로 지나가면서 전류를 만들면 좋은데 도선 안에 있는 원자들 때문에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충돌을 한다는 거는 전자가 지나갈 수가 없게 힘들게 지나가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방해하는 개념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질마다 원자들이 조금 더 빽빽하게 배열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물질에 따라 저항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저항의 크기를 비교할 건데요. 자, 세 가지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먼저 A와 B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A와 B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이 같아요. 동굴의 넓이가 같아요. 근데 길이가 다르죠. 자, A는 길이가 짧은 반면에 B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럼 여기에서 전자가 지금부터 한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곳을 완전히 뚫고 지나가면서 전류를 지금부터 만들 건데, 자, A와 B 중에서 완전히 통과하는 동안 더 많이 충돌하는 애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B예요. 더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이 방해를 받으면서 가는 애가 누구죠? 그렇죠, B예요. 자, 방해를 받는 건 저항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항이 더 큰 놈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B예요. 그래서 우리가 A와 B를 비교하면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은 저항이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쉽죠? 자, 그럼 이번엔 A와 C를 비교할 건데요. 자, A와 C는 길이는 같아요. 근데 동굴의 넓이, 단면적이 달라요. 자, C는 A에 비해서 조금 더 널찍하게 구성된 거 보이시죠? 그럼 마찬가지로 전자가 한쪽 끝에서 출발해서 완전히 뚫고 지나가면서 전류를 만든다고 할 때 더 많이 방해를 받는 애는 A일까요? C일까요? 그렇죠. 좁아터진 A에서 더 많은 충돌을 하면서 더 많이 방해를 받을 거예요. 그럼 저항이 더 큰 애는 A일까요? C일까요? 그렇죠. A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A, B, C 중에서 전자가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을 완전히 지나가는 동안 이 저항을 완전히 지나가는 동안 더 많이 충돌해서 더 많이 방해를 받는 애는 누구일까? A, B, C 중에? 그렇죠. B가 되는 거예요. 길이도 길면서 길도 좁아 터졌으니까 가장 많은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 그렇죠. A가 되겠죠. 자, A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짧지만 단면적이 좁기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방해를 적게 받는 거, 가장 널널하게 지나가는 애, 가장 저항이 작은 애는 C가 되겠죠. 그래서 저항을 결정하는 거는요. 길이가 기냐 짧느냐 아니면 단면적이 얇으냐 두꺼우냐로 결정이 되는데 자, 어떨 때 저항이 커지느냐. 저항은 A와 C에서처럼 길이가 길수록 그 다음에 A와 B에서처럼 그 다음에 A와 C에서처럼 단면적이 좁을수록 커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 물질도 있다고 했죠. 원자 배열이 빽빽하냐 빽빽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중학교 2학년에서는 저항의 크기를 단순히 비교할 때는 길이와 단면적만 고려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항의 기호인데요. 우리가 회로에서 저항을 그릴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전구가 연결된 직렬 회로를 먼저 보면 자, 전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회로에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를 이렇게 저항처럼 그려서 표현하는 것도 이 다음에는 우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병렬에서도 전구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그런 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저항의 단위 이제 볼 건데요. 자, 저항의 단위는 우리가 완전히 처음 보는 거였죠.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었고요. 자,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이야기했는데요.
R이라는 기호와 옴이라는 기호는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R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을 나타내는 줄임말의 개념이라고 했고요. 약자. 옴이 바로 저항의 단위예요. 그래서 저항이 크다, 작다. 저항이 10옴이다, 20옴이다. 이럴 때 우리가 단위로 옴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확인할 건데요. 자, 도선 안에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애가 누구다? 그렇죠. 저항이다. 자, 저항은 전자가 이동할 때 원자와 충돌하면서 생긴다고 했고요. 저항의 크기는 길이가 길수록 크고 저항의 크기는 단면적이 좁을수록 크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항의 단위는 그렇죠. R이 아니라 옴을 사용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큰 어려움 없이 따라왔으면 오늘도 열심히 성공하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전압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